이제 꺼내보세요. 그래,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나올 거야. 나올 게야. 안 받는다? 자는 거 아니야? 또 아픈가? 이 친구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해요. 자주 아파요. 준서야, 요새 오후에 나와서 공부하니까 좀 도움이 되냐? 어때? 돼? 앞으로도 계속 나와. 그대들도 오후에 나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래. 그렇지? 여전히 자리는 있어요. 아니,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면 바깥이 막 바글바글 할까 봐 걱정했더니 그런 적은 거의 없더라고. 사람이 없어서 바글바글 한 적은. 우리야 뭐?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재를 펴보세요. 그러게요. 왜? 오고 있기야? 어디 계세요? 옷 입고 있다고? 알았어. 자, 67페이지. 아마도 2차 방정식의 켈레근의 성질부터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맞죠? 맞죠? 맞다고 해줘. 맞다고 해주세요. 이 친구들 대답이 없어요. 자, 67페이지. 켈레근이라고 하는데 요즘 들어서 이 켈레라는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켈레. 신발 세는 단위죠. 켈레. 짝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있으면 왼쪽이라고 그리고 싶었는데 왼쪽인지 구분이 안 돼요. 됐어요. 자,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무리수근이 있다면 하나의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졌다면 얘는 방정식의 방정식의 지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여기서 전부 다 a, b, c가 다 유리수라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뭐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 a분의 c, 이런 식으로 해서 유리수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근이 루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나머지 한 근은 루트를 없애줄 수 있는 방법으로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유리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루트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별거 아니고 숫자는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로 해가지고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켈레근이라고 했어요. 안녕. 지원이는 오고 있겠지? 그래요? 오고 있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또 A, B, C가 만약에 실수다 라고 하면은 한 근이 2 플러스 3i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면 두 근을 더했을 때 반드시 실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이 2 마이너스 3i가 되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수 예제 13번을 보도록 하죠. 필수 13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 갑자기 마이너스 어디서 나왔죠? 플러스 b는 0의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이렇게 유리수라는 조건을 줘요. 유리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었어. 그럼 나머지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겠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켈레근을 구해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춥죠? 물을 좀 닫도록. 야, 오늘이 기온은 되게 낮은 것 같아. 다른 날보다. 그렇지 않니? 오는데 추웠어요. 사실 맨날 걸어다니다가 오늘 차갑고 오니까 좋았어요. 길이 좀 녹았더라고, 햇빛 나니까. 자,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했으면 이제 요 두 근의 합 그리고 두 근의 곱 요걸 구할 수 있죠. 두 근의 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4가 될 거고 합은 곱은 얘랑 곱하면 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1이 나오죠. 자, 그걸 이용해가지고 a 값은 얼마다? a는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죠.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 값은 1이다. 왜 마이너스를 붙이나요? 왜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얘분의 얘니까 마이너스 1분의 a 해가지고 이게 4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a랑 b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요.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거. 쉽죠? 자, x제곱 똑같은 거니까 또 쓸 필요가 없겠군요. 얘 똑같은 녀석인데 이번에는 a하고 b가 실수래. a하고 b가 실수다 라는 얘기. 이 앞에 있는 1도 당연히 실수니까 결국 얘네 두 개의 근의 합이 실수가 나와야 된다 라는 걸 감안을 하면 한 근이 1 플러스 2i면 나머지 한 근은 뭐라는 거냐? 1 마이너스 2i여야 되겠다. 그래야 이 두 개 더해가지고 실수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합은 얼마인가요? 했더니 합은 2고 곱은 어떻게 돼요?
많이 피곤한가 봐요. 5가 되죠. 암산 되나요 혹시? 암산 안 되면 그냥 쓰면 돼요.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 하게 되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2i 마이너스 2i는 없어지고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4i 제곱이 나와요. 마이너스 4i 제곱.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나오겠죠. 자, 그러고 나서 a 값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b는 얼마? 요거 숫자 그대로 갖고 와서 5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요거 두 개의 합이니까 3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10시가 훌쩍 넘었으니까 이제 머리가 이제 깨났을 거야. 그렇죠? 그대들 다 7시, 8시 일어나는 거죠? 아님 말고요. 자, 122번부터 124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귀가 간지러워. 누가 욕을 하나? 욕을 하는 게인가? 준서야, 혹시 도현이가 왜 안 오는지 아니? 모르겠어. 그래? 별 얘기 없었니? 이거 맨날 늦게 오다 모자라서 지난번에 안 오더라고. 불만해요? 은채 어제 왔는데 같은 수업을 듣게 해달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빈자리 있으면 여기 오라 그러면 좋은데, 아니면 그대가 오후반으로 가는 방법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샤프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그대가 샤프를 자랑했다며. 자랑했다고. 그래서 휴상 다품? 루트가 안 없어져요. 왜 안 없어져? 안 없어질 수가 있나? 일단 122번 안 없어지는데. 응? 122번 루트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니 어떻게 유리수 AB의 곱인데 루트가 튀어나올 수가 있나요? 루트 있는데? 에이, 한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면 나머지 한근은 뭐예요? 루트 마이너스 1. 그렇게 할 줄 알았어. 루트를 없애주려면 루트를 부호를 바꿔야지. 그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로 해야지. 아니, 루트를 없애려고 지금 켤레를 만드는 거니까 루트 부분의 부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요.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좋은 거 하나 배웠네. 오, 준서 잘하는데 뭔가 막 나오는데 근데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유리수 두 개의 곱은 항상 유리수가 나와야 되니까 루트가 나오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근이 하나가 루트 2 플러스 1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일 테고, 그럼 그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니? 여기다 합 해가지고 얼마라고 쓰고. 이거 두 개 합이요? 여기 이거 아니고 루트 2 플러스 1을 하나 줬잖아.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야. 그리고 플러스 1.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2가 되지. 그게 합이고, 그 다음에 곱은 여기 합이라고 써. 헷갈리지 않게. 합은 2, 그 다음에 곱은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그렇지.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군요. 그러면 답 2예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A에 들어갈 건, 이건 곱이잖아. 곱이라고 마이너스 하나 써주고, A에 들어갈 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라고 쓰고, 그럼 B에 들어갈 숫자는 뭐가 있니?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이잖아. B는 그럼 1이 되겠네. B는 1 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결론을 내줘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나옴. 어우, 훌륭해요. 다 풀었나요? 마지막 거 좀 이상함.
왜 욕하고 그래. 자, 세 문제 다 풀었니? 122번은 아마도 다 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 뭐냐면요.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빵 이렇게 마이너스 b라고 적어가지고 혹시나 부호가 잘못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곱은 얼마 나왔니? 두 개 곱하니까. 준서 곱은 얼마 나왔나요? 122번에 아까 풀었던데 내가 왜 곱부터 얘기하냐? 합은 2가 나왔죠. 요걸 이용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고 B는 1이에요 라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예요. 혹시나 플러스 2라고 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123번은 오 그래요. 한 근이 B 플러스 루트 3i면 나머지 한 근은 뭔가요? 그렇죠. B 마이너스 루트 3i 그렇게 두고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B 값은 얼마? 네, A 값은 12. 그렇습니다. 아유, 훌륭하군요. 124번은? 지수? 124번은? 안 풀었어요. 근데 이거 분수 나와요? 왜 다 고개를 아니요? 분수 안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 왜 자꾸 시댕시댕거려 이 친구. 자, 이 얘 같은 경우에는 한 근이 이제 분모에 들어갔잖아. 분모에 들어갔는데 우리 복소수 단원 할 때 혹시나 허수가 분모에 있으면 어떻다고 했니? 안 좋다. 분모에 있는 허수 부분은 없애주자. 없애주는 방법은 켤레 곱해가지고 위쪽으로 이제 뭐 실수화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 근을 다시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 식은 하나 써놓고 5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한 근이 1 플러스 2i분의 1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를 바꾸는 거야. 어떻게 바꾸느냐면은 위아래로 1 마이너스 2i를 곱해주는 거죠.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요. 곱해주면 분모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5가 나오겠죠. 분모는 5 그리고 분자는 1 마이너스 2i가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하나의 근 이게 하나의 근이니까 나머지 하나의 근은 어떻게 되냐면 5분의 1까지는 똑같고 뒤에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써주면 이게 켤레 근이 돼요. 왜? 이 허수 부분을 없애주고 싶은 거니까 허수 부분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 것이야. 자 그래서 근이 요거랑 요거예요 라고 하고 얘네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은 5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25분의 1 마이너스 2i 곱하기 1 플러스 2i니까 5 해가지고 5분의 1이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a에다가 들어갈 거를 생각을 해보면 a라는 건 그 마이너스 5분의 a라는 게 5분의 2가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하이루. 안녕하세요. 하이루. 자, 그 다음에 b는 5분의 b가 5분의 1이 돼야 되니까 b는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고 나서 묻는 게 뭔가요? 두 개의 합이면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군요. 오케이? 자 이거 다른 한근 구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없애려고 하는 녀석의 부호를 바꿔줘라 라는 거. 그리고 혹시 분모에 이런 것들이 있다 1 플러스 2i분의 1이라고 줬다 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또 여기다가 갑자기 또 이제 1 마이너스 2i분의 1 이렇게 쓰면 좀 그래. 차라리 요거를 실수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부호를 바꾼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67페이지 하나 있어요. 67페이지 여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68페이지를 가보도록 하죠.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때까지는 딱 봤을 때 이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인수분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안녕 지연. 그래요. 이제 5분만 있으면 도현이가 오겠죠? 15분이니까. 자, 개념 체크 14번 보도록 하죠. 이거 보는 순간 이거 인수분해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것들이었어요. 이때까지는. 하지만 이제는 한다는 거죠. 뭘 이용하느냐면요. 근의 공식을 뭐 i도 나오게 돼요. i도 나오게 되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 나오니까 한번 하는 거고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번 나오고 수능에서는 절대 나올 리가 없는 유형의 문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할 줄은 알아야 되겠죠. 자, 개념 체크 14번. 개념 14번.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 그러면 i가 나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들죠? 맞아요. 자, x제곱 플러스 9라고 식을 줬네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라는 거야? 얘가 는빵이 되도록 하는 x값을 구해주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9네. 얘를 이렇게 넘기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나오고 그래?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얘가 가능한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3i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얘가 플러스 3i를 제곱하면 미심쩍은 그대들을 위해서 3i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냐면요 9i 제곱이 나오는군요. 해가지고 마이너스 9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i라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을 하게 되면 얘도 역시 9i 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i라는 걸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나서 사실 얘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x 플러스 3i 그리고 x 마이 최근에 좀 잘 안 부러지더니 부러졌어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는 마이너스 3i 플러스 3i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얘를 직접 전개를 해봐도 원래 이 식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바로 이 식을 인수분해한 꼴이 되는 거죠. 요만큼이 답이 되는 것이야. 어떻게 한다고요?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서 는빵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을 구하고 근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씩 땡겨다가 x가 플러스 3i야? 그러면 x 마이너스 3i를 써야지. x가 마이너스 3i야? 그러면 x 플러스 3i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만 더 보도록 하죠. 2번. 지연아, 괜찮니? 늦게 일어난 건가? 아닌가? 자, 두 번째 거.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은 어떻게 인수분해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인데 첫 단계 2차 방정식화 합니다.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빵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뭐 그냥은 인수분해 안 될 테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인수분해가 안 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 20이 나오거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너무 빨리 없앴어요. 자, 2를 일단 둔 상태로 2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루트 마이너스 20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바꾸라고 했느냐면 복소수 얘기할 때 반드시 루트 20i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루트 20이라는 건 또 2루트 5로 바꿀 수 있으니까 결국 2루트 5i가 된다는 거죠. 요만큼이. 그러면 이제 2를 싹싹싹 약분을 하고 남는 거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을 구하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면 되는 거죠. 답을 쓸 때 얘가 숫자가 1 플러스 루트 5i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다 라고 생각을 해서 각각 작성을 해주면 돼요. 얘를 가지고 작성을 할 때는 뭐냐면 x가 요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즉 x 마이너스 해가지고 요걸 그대로 써주는 거죠.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해서 하나의 항이 나오고 그 옆에 녀석은 뭐가 나오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게 좀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어서 불편하다. 그럼 이거 괄호 안에 있는 괄호 하나만 풀어주면 되죠. 풀어주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같은 경우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인수분해한 꼴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1번 2단계 근을 구한다. 마지막에 3단계 식을 써준다 라는 이런 3단계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보고 그 다음에 그대들 시키려고 그랬더니 15번도 있네. 자, 하나 더 보고 가죠. 인수분해 하는 거. 자, 세 번째 거 좀 더 없니?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1단계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써주고, 두 번째 근의 공식 써주기. 근의 공식 써주는데 이번에는 짝수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해요. 4가 나왔으니까 좀 노골적이죠. 그러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맞죠? 맞지? 그래요. 어색했어요 순간.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 왜 멈칫했냐면 루트 14가 나오길래 살짝 멈칫했죠. 빼낼 수도 없는데 2가 혹시나 없어지려나 싶어서. 안 없어져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고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이제 이 근이라고 하는 게 두 개예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하고,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다. 이렇게 두 개다 라고 구해주고, 마지막으로 얘를 인수분해한 식을 써주는 거죠. 그러면 는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하고 나서 혹시나 불편해서 이거 플러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혹시나 여기 괄호 쳐야 되나요? 치고 싶으면 치는데 뭐 그것도 꼭 필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돼도 제대로 계산을 할 수는 있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때까지 눈으로 봐가지고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포기했던 것들도 사실은 인수분해가 가능은 하다라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금 낮출게. 눈이 혹시 따갑지 않나요? 그래요. 튼튼한 안구를 가졌군요. 자, 필수 15번. fx는 0의 두 근을 이용해서 fax 플러스 b는 0의 근을 구하기 라고 하는군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런 거 앞에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라고 보면 딱히 없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필수 15번. fx는 0. 두 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군요. 하지만 두 근의 곱은 일단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얘가 f 5x-7은 0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꼴에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얼마? 6이다 라는 거를 주어져 있는 셈이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 똑같은 녀석에다가 이제는 뭘 넣을 거냐면 x 대신에 5x-7을 넣을 것이야. 그러면 원래 있었던 요 식에다가 a하고 x 대신에 5x-7의 제곱 이렇게 넣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x 대신에, 여기는 x였잖아. 근데 여기는 5x-7이니까 x 대신에 5x-7을 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 b 곱하기 5x-7,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x 대신에 5x-7을 넣어줬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야. 그렇게 되면 얘를 전개를 하면 a 곱하기 25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x, 숫자가 아스트랄해지는데, 플러스 49가 되고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거는 뭐냐면 x 제곱항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x항의 개수, 요것만 필요하니까 사실 상수항의 개수는 굳이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써도 되긴 하지만 일단 전개하는데 가져가긴 할게요. 플러스 5bx 마이너스 7b 플러스 c는 빵,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도 a를 곱해줘야 되겠죠? 곱하면 25a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0ax 플러스 5bx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상수 뒤에 이어지는 거 플러스 49a 마이너스 7b 플러스 c는 빵, 요 따위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다 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a를 이쪽으로 곱해요.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b는 6a 해가지고 b는 마이너스 6a다 라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위에서 나온 거 있으니까. 여기서도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예분의 이만큼, 앞에 있는 거 계수만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한 줄만 더 정리를 하면 25a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로 묶어가지고 마이너스 70a 플러스 5bx 이렇게 될 거니까 상수 부분은 굳이 더 이상 가져가지 않을게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이 뭐가 나오느냐?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5a분의 마이너스 70a 플러스 5b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예분의 예 썼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b는 마이너스 6a라는 걸 여기다가 썩 넣어요. 마이너스 6a라는 걸 넣으면 밑에 마이너스 25a라고 이렇게 가져가지고 마이너스 70a에다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a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군요. 맞죠? 계산하면 얘가 마이너스 30a가 되니까 마이너스 70a랑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100a 이렇게 분자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 뭐 하려고 그러냐면 a 없애주려고, a 없애주고 약분하려고. 약분하니까 딱 나오는 결과는 4구나 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보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되게 주어진 정보가 엄청 적은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하지만 거기서 이런 단계를 거쳤어요. 처음에 주어져 있던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라는 거에서부터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을 하나 임의로 두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일반형으로 두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6이다 라는 거를 준 조건으로 바꿔주고, 그러면 a하고 b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f5x-7이라는 걸 만들어주는 거야. 아까 이렇게 일반형으로 뒀던 거에다가 x 대신에 5x-7을 넣어서 쭉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다 전개를 했지만 이 문제를 풀 때는 굳이 상수항은 전개를 안 해도 돼요. 여기서는 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x제곱항이랑 그 다음에 x1차항 얘네 두 개만 좀 신경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요 정도까지 내려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서 마지막에 요 관계를 넣어가지고 AA 문자 나왔던 것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숫자도 간단하게 이렇게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형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125번, 126번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125번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세요. 3개. 어머, 이 친구 훌륭해요. 훌륭하고 도현이한테 전화를 하겠어요. 네, 이 친구. 이 친구 오늘 오후에라도 나와서 펜이라도 가져가라고 해야지.
자, 60. 근데 미안해가 아니라 보긴 보냐? 가슴에 손을 얹어 보도록 하죠. 저는 요즘도 계속해서 봐요. 볼 리가 없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왜 뭐 하려고 보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야. 그래도 봐야지. 그렇죠? 자, 69페이지에 있는 내용 조금 설명하고 쉬도록 하죠. 자, 이제 2차 방정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있잖아. 판별식을 보면 B라고 쓰고 걔가 B제곱 마이너스 4AC였죠. 판별식의 효능이 사실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판별식의 효능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B라고 하는 판별식. 이거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을 이용을 했었는데 여기서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실근이면 이라고 첫 문장에 나와요. 첫 문장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판별식이라는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판별식하고 이거 판별식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면 얘가 가질 근들이 부호가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야. 참 그래 그럴 바에 그냥 근의 공식 써서 근을 구하고 말지 싶은데 가끔씩은 뭐 부호만 알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의 공식 쓰기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계수가 막 이상 야릇해가지고 쓰기 힘들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일반형을 쓸 수가 있는데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일단 처음에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두 근이 양수다. 두 근 모두 양수일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래? 그럼 여기서 분석을 해야 돼요. 두 근이래. 두 근 모두래요. 두 근 모두라는 얘기가 이거는 중근도 사실은 포함을 하는 거야. 중근이라고 하더라도 그 근 숫자 하나가 나왔지만 그게 근 두 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단 두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에서 양수 게다가 실수라는 얘기니까 일단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 필요하고 일단 요건 깔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양수이려면 둘 다 양수이려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0이 들어가면 안 되고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더하기 양수는 반드시 양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플러스 한 가지 더 있어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어떻게 될까? 부호가 어떠냐? 둘이 서로 같이 플러스 둘이 같으니까 얘도 0보다 같아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을 얘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시키면 그게 바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이 되는 것이야. 생각을 해봐요. 알파랑 베타가 둘 다 플러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맞네 라는 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그럼 일단 두 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왜 여기 등호가 들어가냐? 중근이라도 상관없다고. 중근이라도 그거 그냥 두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녀석은 둘 다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음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어떨까? 두 근의 곱은 얘네 부호가 같냐 틀리냐 그것만 중요하니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한글 쓰는 게 너무 힘들어. 자,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D가 이번에는 0보다 커야 돼요. 왜? 서로 다른 부호려면 중근이면 안 되거든. 중근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써있지는 않지만 하나 추가해줘도 상관없어요. D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 서로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어느 게 절대값이 더 크냐에 따라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곱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게 되죠. 곱이 어떻게 되냐? 두 근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면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조건이 된다는 거죠. 일단 이게 뭐 하려는지는 알겠죠. 그리고 왜 이렇게 되는지 생각해보면 그럴듯해. 그럴듯하고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는 게 문제죠. 적용하는 게 문제인데 대부분 이제 D 단계에서는 웬만하면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범위가 뭐가 나오긴 하는데 뒤에 거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알파 곱하기 베타 값 여기서 주로 많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뭘 쓰겠어? 여기에서 볼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분의 b를 쓰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뭘 쓰냐면 a분의 c의 범위를 생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나올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랑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가지를 섞어 쓴다라고 얘기한 게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밑에 뭐 설명 1, 설명 2 해가지고 쭉쭉쭉 나오는데 얘가 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놨냐면 다음 단원이 이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랑 이제 섞어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근이라는 거의 의미를 잠깐 생각을 해보고 가자라는 의미로 거기 그래프를 잔뜩 넣어놨습니다. 우리도 잠깐 보고 가면요.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는 얘기가 뭐냐면 x에 어떤 특정한 값이 들어갔을 때 좌변의 값이 0이다 라는 거잖아. 그리고 2차 함수의 이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의 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꼴로 생겼잖아. 2차 함수면. 그렇죠? 그런 걸로 보아하건데 잠깐만 있어봐. 여기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위아래 똑같은데 여기는 0, 여기는 y가 붙어있네 라는 얘기는 뭐냐면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x값이라고 하는 거는 2차 함수에서 y가 0이 될 때 x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에다 그려보면 x축, y축이 있고 뭐 2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2차 함수 그래프 또 배우긴 배웠죠. 3학년 때. 간단한 개형은 요거 다음 단원이 2차 함수니까 더 자세하게 배우긴 할 거야. 자, 그렇게 했을 때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꼴이라면 요 값이 0이 되게 한다라는 의미는 어디? x축 위에 있는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y가 0이라는 얘기는 이게 y는 0이잖아. 그렇지? 이게 y는 0이니까 얘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2차 함수의 식하고 만나는 점, 교점 여기의 x좌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는빵이라고 뒀을 때 나오는 x는 뭐시기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 그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 여기 x좌표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요게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왜냐면 앞으로 이제 함수하면서 무지하게 많이 쓰는 녀석이니까 는빵이라고 연결한 거, 즉 y가 0인 거라는 건 x축이랑 만나는 교점 여기에 나오는 x좌표를 그걸 바로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때? 얘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갖죠. 지금 봤을 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니까 그런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 값 곱하면 뭐 마이너스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 보면 설명 1번은 됐어. 설명 1번은 됐고 설명 2번을 보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실근의 부호를 그래프로 알아보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다음에 두 그래프의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 접하는 거 아까 얘기했듯 중근도 그냥 두 실근이라고 취급을 해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다음에 두 그래프의 경우에 해당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y축보다 왼쪽에 교점이 있으면 되겠죠.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여기 최초에 그렸던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예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죠. 예, 요걸 생각하면서 예 문제를 지우려니까 지우기가 아까워. 다들 위에다가 예 문제 보면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마이너스 4x 플러스 k제곱은 0. 얘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지 그거부터 이제 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쓰라고 하면 노골적으로 2를 뽑아놔서 짝수근 그거 쓰라는 얘기죠. 짝수공식 쓰라는 얘기고 그러면 k-4의 제곱 즉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여기 1이네 마이너스 k제곱만 이렇게 붙여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4분의 d라는 식이 될 것이고요. 얘가 범위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먼저 줘요. 먼저 주면 요걸 풀어보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마이너스 k제곱 이래 되잖아. 쫑
쫑 날아가 버리고 남는 거는 마이너스 8k 플러스 16.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6 되고 마이너스 8로 나눌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라는 거죠. 바꿔서 2라고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요 하나가 일단 나오고요. 이게 끝이 아니지. 아깝지만 지워야겠군요. 자,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거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서 원하는 게 두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합도 얘가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합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2 곱하기 k 마이너스 4 요만큼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곱이라고 하는 거는 1분의 k제곱, 즉 k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라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제 k 값을 여기서도 또 범위를 구해줍니다. 근데 얘는 있잖아, 이런 거 본 적 있니? k제곱이 0보다 크다 이런 거? 어떤 수의 제곱꼴인데 걔가 0보다 크다 라는 얘기는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k에다 아무 숫자나 한번 넣어봐봐. 이게 성립하는지. 다 성립하지. 뭐 k는 0만 아니면 된다 라는 그런 얘기가 돼요. 마이너스 값이 되든 플러스 값이 되든 실수라면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같다가 들어가는 것조차도 0일 때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0이 아니면 다 성립한다가 되니까 여기서는 크게 뭐 생각을 해줄 건 없고 일단 k가 0이 아니다 라는 정도 알아두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뭐 1이 있긴 하지만 1은 무시하고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이 0보다 크다 라는 요런 식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8, k는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4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었던 거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4보다 작다 나오고, 그 다음에 k는 어떻게 0이 아니다 라는 요 세 가지 1번, 2번, 3번 세 조건을 이용해서 k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구하느냐? 수직선에서 여기 나오는 숫자들을 다 찍어요. 0, 2, 4 이렇게 찍고 1번의 범위는 어떻게 2보다 작거나 같다 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은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3번은 0이 아니다. 나타내기가 좀 그래. 나타내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아니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다 겹치는 부분이 어디니? 결국 여기서부터 작게 되는데 0만 빼고가 되는 거지. 0만 빼고 라는 걸 쓰기 위해서 거기 보면 이제 교재에 보면은 뭐라고 적어놨느냐 하면요, 풀이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1, 2, 3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k가 0보다 작거나 또는 k는 0보다 크되 2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그런 식으로 0이 아님을 써놓은 것이야. 그래서 0이 아님도 반영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k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면 쌤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단 k는 0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0이라는 걸 빼가지고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써줘도 되고 그래요. 하지만 왠지 이렇게 나눠서 쓰는 게 이거 말고 나눠서 쓰는 게 왠지 더 멋지지 않니?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양근과 음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 알파 베타의 부호가 다르고 알파하고 베타의 절대값 중 어느 쪽이 더 큰가를 알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조사하면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이 케이스죠. 이거 서로 다른 부호에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기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일단 d는 0보다 커야 되고요. 서로 다르니까 아예 이제 등호 안 들어가죠. 등호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거든. 이게 0보다 작다고. 그래야지 부호가 서로 다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0이랑 같은지 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잖아.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양근이고 하나는 음근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느 게 더 절대값이 크다는 거야. 양수 쪽, 플러스 쪽이 절대값이 더 크니까 두 개 더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부호는 일단 달라요. 부호는 일단 다른데 둘 중에서 플러스 쪽인 게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면 얘, 둘 중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게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러면 두 개 합한 게 0보다 작고,
둘이 절대값이 똑같다. 부호만 다르다라고 하면 둘이 합한 게 0일 거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 써놓은 얘기예요.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일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 라는 그런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거죠. 알파 베타는 여전히 0보다 작아요. 두 번째 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려면은 두 개 더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조건 마찬가지로 3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이제 필수 예제 16번부터 해가지고 실근의 부호 쪽을 보도록 하죠. 오늘 실근의 부호까지만 하면 되겠는걸? 한 72페이지 정도까지만, 2페이지만 해요. 2페이지만 하고. 따끈따끈하군요. 히터를 틀어놨더니.
하죠. 아까 쉬는 시간에 혼잣말로 했는데 사실은 요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단원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인 척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등식 푸는 그런 단원이에요. 보죠. 필수 예제 16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플러스 5는 0. 자, 여기서 x제곱 앞에 개수는 1, 그 다음에 x항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 그럼 k 플러스 5는 뭐가 되나요? 준서야, 뭐가 될까요? k 플러스 5는 뭐라고 부를까요? 얘가 x제곱항, x항. 얘는 그래요. 상수항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첫 번째 녀석은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도록 k 값을 한번 범위를 결정해 보세요 라는 얘기니까 첫 번째 뭘 해준다고요? 판별식.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는 걸 이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한다 하면 이 정도면 굳이 짝수 안 쓰고 그냥 본래대로 써도 큰 차이는 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k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개를 해보면 4 마이너스 4k 곱하면 마이너스 20.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식이 길어요. 자, 이렇게 하고 k는 이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꿔주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 해줘야 되는 게 뭔가요?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를 써야 되는데 지금 그 경우에는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국 2가 돼서 만족을 시켜요. 만족을 시키니까 그냥 오케이. 뭐 특별히 k의 값의 범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이 어떻게 되느냐?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k 플러스 5가 왜? 정확히는 1분의 k 플러스 5인데 1은 분모에 있는 건 상관없으니까 k 플러스 5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렇다면 k의 값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범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k 값을 범위로 나타내주면 돼요. 자꾸 하다 보면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긴 한데 k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되고요.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써줄 수 있거나 혹시 이게 잘 안되면 수직선 하나 그려가지고 해줘도 돼요. 수직선을 그린다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인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4를 쓰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된다. 아 그래 그럼 겹치는 부분이 여기네 라고 해서 이렇게 옮겨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풉니다. 다 풀고 보니까 엄청 부등식 문제죠. 자, 두 번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자, 다른 부호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D는 0보다 커야 돼요. 등호 이제 필요 없지. 등호 필요 없고 D는 0보다 커야 돼. 그러면 아까 D 여기다가 해놓은 게 있으니까 여기서 등호 부분만 빼주면 되겠어요. 빼주면 되면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는 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겠죠. 작아야 되니까 아까 저기서 K 플러스 5라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범위가 나오고 둘 다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범위를 구해보면 뭐가 되겠어요? 그냥 2번이 되겠네. 그치? 1번 이거 뭐야? 1번 안에 2번이 쏙 들어가니까 2번만 된다는 거죠. 여기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작다가 하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 겹치는 부분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여기만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답은 K는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왜 뭐 또 좋은 일 있어요? 왜 해실 웃나요? 이름도 잘하세요. 아 그래요? 자 찡그리는 것보다 낫네요. 자 두 번째 거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x가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군요. 얘도 방금 썼던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1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7은 0. 이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d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0보다 작아야 된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판별식부터 보면은 짝수 써주면 k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7,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전개를 해보면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고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날려버리고 남는 거는 2k 마이너스 6만 남겠네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6을 넘기고 k를 2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범위가 하나 나옵니다.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이용해서 써보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2 곱하기 k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k는 2보다 작고 k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 라고 해서 두 번째 범위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이 부족해. 자, 이것도 지우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하게 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k제곱 플러스 7이죠. k제곱 플러스 7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아까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k제곱이 나오게 될 경우에 실수의 제곱이잖아. 실수의 제곱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거기다 심지어 7을 더했어.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는 k는 모든 실수에서 다 성립한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볼 필요 없이 k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1번, 2번, 3번의 공통 범위를 구할 텐데 3번은 굳이 걱정 안 해줘도 돼요. 그냥 1번, 2번의 공통 부분만 하더라도 무조건 3번이랑 겹치게 되니까 1번, 2번만 가지고 범위를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 3보다 크네? 그러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수직선 그리는 걸 추천드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7해야 되네요. 크거나 같다 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k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최종적으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요거 있잖아. 사실은 각각 부등식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그러고 나서 답 쓸 때 어느 부분으로 써야 되는지 그것도 좀 연습을 좀 잘 해야 돼요. 거기서 틀려가지고 아니 마지막에 골을 못 넣어가지고 문제를 틀리는 경우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7번 1번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피해드릴게. 왠지 선물 준 샤프로 다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게 짝이 없네요. 종종 선물을 줘야겠어. 진짜 7명이 다 쓰고 있어. 뿌듯해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뿌듯해하고 있죠. 잘 나오니? 부등식 풀만해? 8분의 0이라는 것도 있어. 8분의 0은 0이에요. 분자가 0이면 0이야. 분모가 0이면 곤란해. 잘하고 있나? 일단 얘가 그러면 판별식은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될까요? 음수. 판별식이? 네? 판별식이 D라고 한번 써보시죠. 네, 이걸 판별식을 나타낼 때 보통 D라고 써요. 그러면 일단 얘가 두 근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D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부호가 뭐가 될까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써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얘가 0보다 클까 작을까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래.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하면 얼마니? 예를 들어서 음수겠네. 0보다 작다라고. 어우 훌륭해요. 자 그다음에 두 근을 곱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가 될까요? 음수 곱하기 음수면 플러스. 그렇지.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요. 옆에 휘성이도 정확하게 딱 똑같이 적어놨어. 여기를 적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고 이제 판별식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판별식을 적용을 해보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앞에다 4를 뽑아놨으니까 이거는 2로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제곱을 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돼요. 물론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통째로 전개해가지고 제곱해도 상관없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먼저 구하는 거지. 요게 b고 이만큼이 b고 요만큼이 a 그다음에 c가 4니까 그거 이용해가지고 이게 B요? 그 통째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별식을 일단 적용을 해보세요. 계산이 좀 복잡한가? 네. 이거 어떻게 되는 What? 이렇게 What? 하면 A 마이너스 1은 아닌가? 맞죠?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 급하나? 곱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이걸 여기다가 응. 그럼 0 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건 항상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 그렇지. 플러스니까 부동호 방향도 그대로 둔 상태로 올려보면 되죠. 표정이 안 좋은데? 전개하다 이상한 게 나왔는가 보죠? 그쵸? 야 근데 이거 두 개 다른 거야 서로? 아니야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중간에 나올 것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에 부호를 한번 생각해 봐봐. 실수의 제곱 게다가 1을 더했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그치 항상 0보다 크지. 그러면 요거를 곱해버려. 그러니까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하는 거지. 곱하게 되면 좌변은 4만 남고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그 써먹는 건 여기서 써먹으면 돼.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해봐. 곱하게 되면 좌변이 그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날 지금 농락한 거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그건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그랬어. 그래서 요거는 m은 모든 실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야. M제곱 X제곱이 뭐야? 적용해 봤나요? 판별식? 응? 판별식 쓰다 포기. 근데 야 판별식 쓰는데 x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판별식 쓰는데 x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아니지.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요 x 말고 앞에 있는 부분만 제곱해 주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요거를 전개해서 4m 플러스 4라고 써요. 그리고 괄호를 하나 이렇게 묶어주고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인 m제곱 플러스 1 괄호 열어서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4ac니까 곱하기 4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네. B. 얘가 B잖아. 싸우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하는 거지. 이거 전개하면 16m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4 곱하기 4 해가지고 플러스 32m.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제곱은 얼마? 그렇죠. 1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6을 곱해주면 될 거야. 그렇지? 요거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훌륭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m제곱 날려버리고 그렇지. 32m밖에 안 남지. 32m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별로 허무하죠? 열심히 판별식 썼더니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요. 일단 하나 한 거야. 나머지 두 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요? 그거는요. m제곱 플러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0. 4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러면 m은 모든 실수 무슨 값이 들어가도 항상 성립한다가 되는 것이야. 아까 여기서 이제 3번 같은 이런 녀석이죠. 너무나도 뻔한 소리. n번이나 0보다 작거나 크다 이거. 맞아요.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끝이 답이에요?
아니야, 답이 아니지. 답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판별식 요 조건 하나 쓴 거야. 조건 하나 쓴 거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사실 이렇게 되면 32로 나누면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잖아. 일단 하나 나온 거 여기다 적어줘. m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적용을 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마이너스 예분의 이만큼이거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우리 좀 전까지 한 거예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마이너스 써보세요. 마이너스 하고 분모에다가는 m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A분의 C잖아. 분의 A분의 B잖아. 분의 찍 하나 그어요. 아 이거 분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 곱하기 m 플러스 1이니까 4m 플러스 4라고 분자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알파 플러스 베타야.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값의 범위를 구해줘요. 그렇네. 좋네요. m제곱 플러스 1 이게 어떻게 그거 안 했는데 어떻게 답이 나오고 미친 거. 그걸 했어야 나오는 건데. 그거요? m제곱 플러스 1의 범위 아니, 부호가 뭔가요? 이 친구 m제곱 플러스 1 열심히 곱하고 있나? 네? m제곱 플러스 1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여기서? 아니요. 그냥. 아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m제곱이면 실수의 제곱이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근데 거기다 1을 더했단 말이야 심지어. 양수죠? 플러스지. 플러스니까 그냥 m제곱 플러스 1을 양변에다 곱해. 곱하게 되면 좌변에는 4m 플러스 4만 남을 것이고 우변에는 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0이야. 네. 부등호 방향도 그대로 두면 된다고. 네. 양수라는 거 그래서 확인한 거고. 4에 플러스 4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작은 거 아니야? 오. 아너 때문에. 뭐야? 자, 127번. 그래요. 이거 128번도 풀었니? 127번은 나왔고? 아니요. 이건 맞아. 깨끗한 거 같죠? 자, 알겠어요. 127번 같이 봐요. 뭐 대충 다 푼 거 같긴 한데 요게 세 가지 있으면 되죠. 127번 1번 뭘 쓰냐면요. 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m 플러스 1 x 플러스 4는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쓰면 짝수 써주면은 2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얘 곱하기 얘니까 4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줘요.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4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짱짱짱짱 없어지고 남는 건 4m밖에 없어요. 그쵸? 4m밖에 안 남는데 얘가 어때야 되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4로 나누면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 나오고 첫 번째 범위예요. 다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두 근이 모두 다 음수라 그랬으니까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작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1분의 4m 플러스 4라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 이게 바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0보다 크다 이거죠. 왜? 실수의 제곱이고 거기다 심지어 1을 더했으니까 항상 얘는 양수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양변에다 m제곱 플러스 1씩 곱해줍니다. 곱해주게 되면 좌변에 남는 거는 마이너스 묶어가지고 4m 플러스 4 요것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 편에는 0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대로 0이야. 그대로 0이라서 이렇게 0 써주면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되고 마이너스 4 넘기면 마이너스 4m이 4보다 작고요. m은 결국 부동호 방향 바꿔서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라는 요게 하나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곱이 0보다 커야 되겠죠. 부호가 같으니까 곱 그러면은 여기서는 m제곱 플러스 1분의 4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요게 양수죠. 요것도 양수죠. 양수분의 양수면 양수라고. 따라서 m은 항상 성립해요. m은 모든 실수. 요게 세 번째가 된다는 거죠. 아까 저 옆에서 문제 풀었을 때도 여기서도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하고 2번의 공통 범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혹시 그때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를 묶지 않아 가지고 혹시 요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일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공통되는 부분이 없을 거야. 그래서 묶어주면 공통되는 범위는 요거가 되겠네요. m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될 겁니다. 다음에 2번은 풀었니지요? 얼마 나왔어요? 2번. 어휴 훌륭해요. 자,
2번도 풀었나요? 아니. 왜 1번에서 너무 진을 뺐나? m제곱 플러스 1과의 사투? m제곱 플러스 1분의 4m 이거 어떻게 하죠? 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독특하게도 고민을 하다가 m제곱 플러스 1을 이쪽에다 쓰더라고. 누가요? 누군가가 쓰더라고. 그래서 야 너는 무슨 근거로 여기다가 m제곱 플러스 1을 오른쪽에다 썼니? 그랬더니 한번 그렇게 해도 되나 한번 해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소심하게. 그러지 말고 그냥 m제곱 플러스 1을 과감하게 곱해줘요. 곱해줘도 어차피 0 곱하기니까 0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빨간색이었을까? 항상 이 빨간 리시버 받아주는 애요. 여기서 전파를 보내면 저기서 받아서 신호로 바꿔서 입력을 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마이크가 사실 내장 마이크가 있긴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녹음을 해볼까도 한번 고민을 해보긴 했어요. 오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거 사실 마이크를 안 써도 제가 목소리가 크다면 충분히 크다면 저게 녹음이 되긴 할 텐데 음질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이크를 쓰는 거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소리가 깨끗하게 들어가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한번 마이크 안 쓰고 녹음해보고 괜찮으면 오히려 그게 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안 해봤어. 그냥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는 녹화를 안 해봐서. 자, 두 번째 거 보면 2번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 한 개의 양근과 한 개의 음근을 가지도록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d는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 이 두 개만 써주면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굳이 뭐 부호가 0보다 커야 된다는 둥 그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두 개만 해주면 되니까 자 얘도 a제곱으로 가면 되겠네요. 짝수 해가지고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는 녀석은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한 거니까 a 플러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라고 해서 여기서는 바로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나와요. 2차 부등식 기억나니? 2차 부등식 풀었던 거? 요런 거 2차 부등식이잖아. a 제곱항이 안 없어지잖아. 제가 부동생 했었어요? 안 했어요? 네. 알았어요. 안 했냐? 알았다. 알았다. 자, 얘 같은 경우에 이상하다? 그런데 왜 나왔지? 안 했는데 왜 나왔지? 아, 해봐요. 그래? 자, 이거 있잖아. 2차 방정식처럼 왼쪽을 인수분해를 해요. 인수분해를 하면 a-2 그 다음에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만 했어. 인수분해만 했고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a2랑 a-1을 경계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지? 실제로 그래요. 뭐냐면 a 값이 2하고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가지고 이 전체 식의 값의 부호가 바뀌어. 무슨 얘기냐면 a에다가 이 수직선에서 표시를 해보면 너무 작게 그렸다. 마이너스 생총머리 없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랑 2라는 점을 잡아놓으면 구간이 3개로 나뉜다고. 3개로 나뉘는데 어떻게 나뉘냐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구간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구간 2보다 큰 구간 이렇게 3개로 나눠질 것이야. 지금 이 값이 2개가 주어지면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2라든지 그리고 여기 사이에 있는 0이라든지 아니면 3이라든지 이렇게 이 3개의 값을 a에다가 넣어보면은 그게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 0보다 큰 구간만 선택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뭐 이게 과정이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둘이 곱해서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둘이 부호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작은 숫자보다는 작고 큰 거보다는 크다라는 그런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랑 2라 그랬잖아. 그래서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라는 그런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다 a에다 3을 한번 넣어서 계산해 봐봐. 3을 넣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니? 3 넣으면 1, 3 넣으면 4지. 둘이 곱하니까 4지. 그러면 그 범위는 성립하네. 즉 a가 2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된다는 얘기고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고 1이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2지. 그러면 0보다 작지. 그래서 요 사이 범위는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여기다 쏙쏙 넣어보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둘이 곱하면 0보다 크지. 그래서 요 부분이랑
이 부분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똑같은 녀석인데 a-2, a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인데 얘가 0보다 작다라고 그런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뭘 고르냐면 작은 거보다는 크고 큰 거보다는 작은 범위, 그 사이 범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 범위가 해가 되는 거죠. 이게 2차 부등식 푸는 방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수분해 해가지고 걔가 0보다 크면 작은 거보다 작은 거, 큰 거보다 큰 거 범위 해주고 0보다 곱했는데 0보다 작으면 그 사이에 있는 값의 범위 이렇게 한다는 거고요. 2차 부등식을 안 배웠단 말이야? 네. 이상하네. 3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거 아니었나? 1차 부등식. 아 1차 부등식만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이 문제 왜 나왔지? 뭐 어쨌든 좋아요. 자 그래서 푸니까 여기가 됐다 이거죠. 여기가 됐고 그 다음에 저거랑 겹치는 범위를 구해라 라는 그런 얘기가 돼 있어요. 지연이 어떻게 풀었지? 혹시 이것만 하나 딱 보고 그래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겹쳐지는 범위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아니면 2보다 크다. 이 범위가 겹쳐지는 범위니까 이 범위가 되겠네. 해가지고 답은 얘가 된 거예요. 이 친구 맞았다고 훌륭하다고 칭찬해 줬더니 사실은 하나는 안 쓴 거군요. 이상하네? 왜 2차 부등식이 먼저 나오지? 알겠어요. 한 페이지 더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이렇게 많이 갔으니까 필수예제 17번 쌤이 푸는 거 한번 보고 가죠. 어때? 관전 모드로. 알았어요. 한 문제 더 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금요일날 이제 과학으로 보게 될 텐데 다음 주 월요일날 회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부대찌개 먹어요? 부대찌개 먹으러 가요. 셰프 부대찌개 가서 뭐 또 아침 또 안 먹고 와. 자 그리고 숙제 없어요. 없기는 왜 없어? 갖고 왔어요. 안 들고 왔는데. 숙제 근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저요. 밀어놓으니까 많아지죠. C 못 풀겠어요. 그래요. B까지만 풀어 일단. C는 또 시험 보기 전에 또 풀어야지. C 너무 어려워요. 어차피 결국엔 풀어야 돼. 결국엔 풀어야 되니까. 일단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 앞까지니까 489번까지가 일단 숙제고요. 그 다음에 풀다가 이거 왠지 수업 시간에 안 배운 것 같은 유형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저 셀에는 정말 문제가 많거든요.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유형들이 생길 수 있거든. 꼭 오후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확인 좀 하고 그러고 가세요. 알겠죠? 야 오후에 계시는 쌤 착해.